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 시행된 대학 수학력 평가 문제 수학 나형 해설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수험생들 시험 보느라 되게 수고 많으셨고, 수험생들이 이걸 볼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은 해설 강의 잘 보고 수능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도 우리가 눈여겨서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3의 0제곱은 얼마죠? 1이죠. 곱하기, 자,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에요. 그것의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곱해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 1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4.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항이 8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일반항으로 하면 얘는 AR이고 얘는 AR의 제곱이죠. 이게 2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약분되면 어떻게 될까? R 약분되고 A 약분되니까 공비가 얼마야? 2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뭐였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2에 n-1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은 2.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x가 2로 갈 때 극한이야. 분모가 0이니까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4, 그리고 x-2 이렇게 되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 그러니까 x-2, x-2 0분의 0 제거되니까 극한값은 얼마? 6.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최대값을 계산하래. 코사인의 최대값은 어떻게 읽어요? 4 더하기 3. 그래서 최대값 7.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봅시다. 다음 페이지예요.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것의 의미가 뭐야? 독립의 정의가 원래 조건부 확률에서 이 값이 뭐랑 같다? B가 발생했다는 전제에 A가 발생할 확률이 A, 그러니까 A는 일정해. B와 관계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PA라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이 같은데 PA 곱 B의 확률이 9분의 1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PA 곱하기 PB라는 뜻인데 결국은 PA와 PB가 같으니까 요게 PA죠. 그러면 PA의 제곱 9분의 1이 바로 뭐가 되냐면 PA의 뭐가 돼요? 제곱이 됩니다. 자, 내가 찾는 것은 PA니까 PA는 얼마? 3분의 1.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F'2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F'X를 계산해야겠죠? 그럼 4X의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자, F'2니까 X에 2를 넣으면 4 곱하기 8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35 이렇게 계산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지수법칙이에요. 자, 지수부등식입니다. 좌변을 정리하면 3의 마이너스 2x 그리고 3의 21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죠. 밑이 지금 전부 같고 1보다 크니까 지수의 부등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4x. 그러면 이 x가 21, 그러니까 x는 2분의 21보다 작은 자연수. 그래서 뭐 있어? 1부터 10까지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7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곱해서 4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216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4가 돼야 되면 이제 찾아볼 수 있죠. 뭐 있을까요? 1부터 6 사이에서 1, 1, 4. 즉 4의 약수들이 와야 돼. 그럼 1, 1, 4가 있고 1, 4, 1이 있고 4, 1, 1이 있으니까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을까요? 곱해서 4가 되려면 1, 2, 2 이렇게 있을 수 있고 2, 1, 2, 1, 2 2, 2, 1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총 몇 가지 경우? 6가지 경우밖에 없네. 그러면 확률은 216분의 6 약분하면 36분의 1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봅시다. 곡선 위의 점 0,2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그랬어. 그리고 A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F'X를 계산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인데 x 이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0은 지금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럼 내가 찾는 접선의 기울기는 2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a라는 점 0,1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뭐가 될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의 x절편. 자, y에다 0 넣었을 때 나오는 x값입니다. 얼마일까요? 4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수열의 합에 되어 있네.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이 8이고 다섯 번째 항부터 합이 9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 시그마 k 이퀄 1부터 5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5까지 bk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5까지 4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요 값은 얼마입니까? 8이죠. 얘는 8이고 자, 요 값은 얼마죠? 9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4를 5번 더했으니까 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16 마이너스 9 플러스 20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27.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은 이거라고 했을 때 자, 2x반은 뭐랑 같아? 원래 2x하고 같으니까 그냥 20입니다. 자, 시그마 x반은 뭐랑 같죠? 루트 n분의 시그마 x와 같습니다. 자, 루트에는 지금 루트 16이니까 4가 되고요. 시그마는 5가 되니까 4분의 5. 그러니까 20 더하기 4분의 5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4분의 85.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12번 봅시다. 첫 번째 항을 줬고요. 11번째 항의 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n 이퀄 10을 대입하면 11번째 항이 나오겠네. 그럼 자, 이렇게 써볼게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는 뭐가 될까요? 여기다 10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90이라는 값을 얻습니다. 자, 좌변에 있는 시그마를 쭉 전개해보면 우리가 연습했던 소거의 패턴이 나와요. A2 마이너스 A2가 아니죠. A1 마이너스 A2죠. K가 1일 때 플러스 K가 2면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K가 10이면 A10 마이너스 A11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90이라고 한 겁니다. 자, 소거의 패턴에 의해서 다 없어질 것이고 남는 항은 A1 마이너스 A11이 마이너스 90이 될 것이고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11은 마이너스 91 그래서 A 얼마? 11은 91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함수의 개수에서 대소관계 나왔는데 는이 있네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인 거야. 근데 봐. x에서 x로인데 1, 2, 3, 4 이렇게 있고 1, 2, 3, 4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지금 f 2, 3, 4만 중복조합이니까 얘하고 지금 얘 사이에서의 관계를 먼저 찾아야 되죠. 이 관계가 바로 뭐야? 4H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1은 어떻게 돼요? 1을 선택해도 되고 2를 선택해도 되고 3을 선택해도 되고 4를 선택해도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4H3이라는 값은 얼마입니까? 6C3 곱하기 4니까 6C3은 6, 5, 4고 3, 2, 1 곱하기 4 그래서 약분되니까 얼마가 된다? 80까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3부터 k까지 움직인 거리가 25일 때 k가 얼마니? 그러면 속도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직선이니까 자, 이렇게 놓고 자, 가로축이 t고 세로축이 속도입니다. 자, 2t-6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자, 3부터 k까지 움직인 거리, 즉 이 넓이가 25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요 점의 좌표는 2k-6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해보자.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k-3이고 높이는 2k-6. 근데 요게 25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보면 2로 묶으면 k-3 이렇게 되니까 자, 둘이 약분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k-3의 제곱은 25가 되니까 k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 또는 8 이렇게 되는데 k가 음수인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k는 8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봅시다. 원순열인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는데 6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원 모양의 탁자에서 조건을 만족하도록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첫 번째, 자, A와 B는 이웃한데, 자, 이웃하면 하나를 보는 거지. 근데 B와 C는 떨어져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C가 붙어있는 경우를 빼면 되지.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A와 B 이렇게 하나로 보고 C, D, E, F 이렇게 6명을 일단 앉힐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4팩 곱하기 A와 B의 위치를 바꾸니까 2. 근데 여기서 빼겠다는 거죠. A와 B가 현재 붙어 있는데 여기에 C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랑 자, B, A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C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D, E, F 그리고 D, E, F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보는 거야. 얘도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원형에 앉는 경우를 빼면 B와 C는 이웃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하나로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 둘, 셋, 4개니까 3팩인데 그게 밑에도 똑같겠죠?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48가지가 될 거고 6이 10이니까 12가지 그래서 36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5번 이렇게, 정답은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봅시다. 삼각방정식이고 모든 해의 합이야. 0부터 4파이까지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주어졌네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2, 4분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정리하면 4 사인 제곱 x 플러스 4 사인 x 마이너스 3 이꼴 0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그대로 인수분해 합시다. 2 사인 x 그리고 사인 x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1 여기에 2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는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x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이 값은 범위를 벗어나니까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걸 0부터 4파이까지 그려보면 자,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자, 얘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자, 이렇게 2분의 1일 때 만나는 요 지점의 x값들. 자, 요거를 더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알파, 베타, 감마, 제타 이렇게 얘기하면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를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이 정 가운데 값이 되죠? 얼마?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가 될 것이고 자, 감마 더하기 제타를 2로 나누면 정 가운데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감마 더하기 제타는 5파이가 돼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6파이.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봅시다. 17번에서 자, 0분의 0의 극한을 주고서 곱셈 미분을 이용하여 h'0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써보자. h'0이라는 건 뭐야? f'0, g0 그리고 플러스 f0, g'0 지금 이런 뜻이죠. 자, 이 조건들을 여기서 찾는 거야. 자, 첫 번째 보자. x가 0으로 갈 때, 자, 요거 첫 번째 거 볼게요. x는 0으로 가죠? 그럼 분모도 어떻게 돼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0 더하기 g0은 얼마다? 0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식을 가지고. 그 다음 0분의 0의 극한은 뭐랑 같죠?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한 것의 극한과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f'x
플러스 G 프라임 X 이게 3이래. 그럼 여기서 우리는 F 프라임 0 더하기 G 프라임 0이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해보자. 두 번째 거 보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거는 F0 더하기 3은 0.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야. 자, 덤으로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G0도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G0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해서 극한을 계산해봐. 그러면 이 두 번째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미분하면 곱셈 미분이니까 gx 플러스 x g 프라임 x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는 f 프라임 x가 되는데 이게 2입니다. 그럼 x에 0을 넣으면 분모는 g0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는 f 프라임 0 이렇게 되는데 요게 2래. 근데 G0이 지금 우리가 3이라고 알고 있어요. 요게 3입니다. 그러면 F 프라임 0은 얼마입니까? F 프라임 0은 6이 됩니다. 자, 얘가 또 6이래. 그럼 G 프라임 0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넣어보자. H 프라임 0은 얼마라고? F 프라임 0, 6 곱하기 G0 3이죠. 그 다음 플러스 F0이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G'0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8 더하기 9 이렇게 돼서 27.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봅시다. 자, A가 4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실수에 대해서 y는 1이 두 곡선 이거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 A라는 점은 무슨 점이야? y가 1일 때 점이잖아. 그럼 y가 1일 때 점이니까 뭐가 될까? A, 1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 B라는 점은 얘가 y가 1일 때야.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4A,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CD라는 점은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1일 때래. 그러면 C라는 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x값이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자, D라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4a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점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간단하게 좌표 평면에 그냥 한번 표현을 그냥 해볼게요. 자, 기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y가 1인 점들, y가 마이너스 1인 점들에 a, b, c, d가 있는데, 자, a는 여기쯤,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쯤에 a라고 하면 여기에 a가 있습니다. 자, b는 4a인 지점에서 4a, 1이니까 b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선분 ab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 그럼 어디겠니? 여기겠죠. 1대 4 이렇게 되죠. 자, 요 길이 보시면 되겠죠. 1대 4.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의 풀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면 A는 2분의 1이다 그랬어. 자, 니은에다가 이제 써볼게. A가 2분의 1이면 직사각형이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2분의 1, 2분의 1을 다 넣어보면 알 수 있죠? 그럼 A는 2분의 1, 1이고 B는 2, 1이고요. C는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이 뭐가 돼요? X축 대칭. 얘네 둘이 X축 대칭 되니까 좌표평면에 찍어보시면 직사각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그러면 AB의 길이와 CD의 길이 중에 CD가 더 크면 이거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전제에서 A는 뭐라고 했냐면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대. 자, 그러면 선분 A, B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자, 이 길이 그냥 물어본 겁니다. 얼마죠? 3A가 되는 거야. 그럼 자, CD의 길이를 물어보자. 자, CD의 길이 그랬어. 그러면 누가 클까요? A분의 1하고 4A분의 1. 누가 커? A분의 1이 크죠. 그러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4A분의 1 이렇게 계산할 것이고, 통분해서 계산하면 4A분의 3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AB가 3A가 크면 4A, 3 이런 관계를 가지면 그랬어. 그럼 3으로 나눠주고 A가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4A를 곱해주면 4A의 제곱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4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2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1 이게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A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는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4분의 1보다 크고 A는 2분의 1보다 작으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디귿에 봤더니 A가 2범이래. 잘못됐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기억 니은 뿐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항 볼게요. 19번 문항.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지금 요거를 만족시킬 때 이 값을 구해줘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표를 하나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얘는 여기가 8이에요. 근데 잘 봐. 4부터 8까지니까 4는 한 여기쯤 있겠지. 자, 그러면 요 값하고 여기가 m인데 8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러면 지금 요만큼하고 똑같으면 2분의 1을 만족할 수 있겠지. 얘가 요만큼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크거나 같다니까 지금 이쪽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8은 여기쯤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과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표준화하면 여기가 0이 될 테니까 지금 여기가 얼마겠어? 12. 자, 얘를 표준화한 값하고 얼마? 3분의 12 마이너스 8. 이게 표준화한 값하고 얘를 표준화한 값이 서로 같아야겠지요. 얘는 표준화하면 얼마가 될까요? 시그마 분의 8 마이너스 m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 값은 이 값은 3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4 일단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 값을 계산하래요. 자, 이 값을 그대로 써볼게요. p y가 작거나 같다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이거랑 같다. 자, 표준화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z 이렇게 바뀌고 자, 뭐가 될까요? 여기는 시그마 분의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마이너스 m. 지금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자, m과 시그마의 관계식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자, 그러니까 요 m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여기다 불러다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8 마이너스 m은 3분의 4 시그마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겠다. 8 마이너스 m은 3분의 4 시그마니까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p z 시그마 분의 어떻게 될까? 3분의 4 시그마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값은 시그마 소거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2가 되겠네. 그래서 p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입니다. 자, 요 값은 0.5 더하기 0부터 z가 2까지일 때 확률이니까 자, 0부터 2까지일 때 확률은 0.4772 그러니까 0.5에서 0.4772를 더한 겁니다. 0.4772를 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0.9772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 봅시다. 21번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거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A가 1보다 크니까 이 3차 함수 fx의 그래프는 대략 뭐 이렇게 생겼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1, 1, 뭐 A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gx는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죠. fx를 적분한 것의 합차의 관계, 차의 관계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g'x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a의 최대값, 자, 이 a가 어떻게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적분 구간에 미지수 x 있으니까 일단 x에 0을 넣어서 g0이 0이다 라고 쓸게요. 이게 사용될지 안 사용될지 모르지만 자, 그런 다음 주어진 식을 뭐 할까요? x에 관하여 미분해 봅니다. g'x는 곱셈 미분이니까 2x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쓸 거고 자, 다시 쓸게요. 글씨가 깨졌네. ft dt 이렇게 쓸 거고 플러스 x제곱 f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뒤에 거 하면 x제곱의 fx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x제곱 fx는 소거되니까 g'x는 자
이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G'X의 증감을 봐야 돼.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지금 G'0이 0이죠. 그러니까 G'0이 0인 거야. 그럼 이 0을 기준으로 증감을 볼 건데 이제 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요 부분을 자세히 봐봐요. 지금 0부터 x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에다가 2x를 곱한 게 G'X니까 이 둘의 곱이 음수에서 양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순간에 그 값이 존재할 것이고 그게 한 번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fx의 그래프 있죠? 이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여기다 그려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봐요. fx의 그래프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a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y축은 지금 여기 어딘가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해 봅시다. 0부터 x까지 ft의 dt라는 이 정적분의 값은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하고 넓이가 같은 부분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가 0이 되는 순간일 거란 말이야. 적분했을 때. 그렇죠? 근데 그 지점을 벗어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 부호가 바뀌겠지. 이때 x는 항상 음수인 상태에서 0이었다가 양수로 바뀌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좀 더 확장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더 가면 만약에 적분 구간이 여기서부터 0까지를 적분을 한다고 하면 이때 이 값은 음수가 될 것이고 0부터 x까지의 값은 부호가 반대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양수고 x는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 넓이랑 요 넓이를 정적분하게 되면 양수가 되는데 0부터 x까지 반대니까 음수가 되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서 이 G'X는 증감이 한번 바뀌는 거야. G'X의 증감,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 한 번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이 바로 그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오직 하나의 그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값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a가 가능한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서부터 적분을 했을 때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부터 a까지 갔을 때 0이 되는 점까지는 가능하고 이제 이게 부호가 바뀌면 이제 다시 그 값이 발생하게 되니까 만약에 0부터 a까지의 fx를 적분했을 때 그 값이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는 순간, 즉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그 값이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0부터 a까지 fx의 dx를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a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왜 그런다고?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x가 음수일 때 이미 증감이 한번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0부터 a까지에서는 0이 되는 순간까지 만약에 0부터 a까지에서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면 증감이 바뀌니까 또 다른 극값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제 이걸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a 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0부터 a까지 써보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고 x-a의 dx 이게 0이 되는 건데 자, 이 식을 우리가 좀 써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x-a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식을 써보면 x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적분해서 바로 넣어봅시다. 4분의 1 x의 세제곱 4제곱이죠.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ax가 0부터 a까지 했을 때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4분의 1 a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4분의 1 a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 a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a의 제곱은 이렇게 돼서 양변 6 이렇게 정리됩니다. 따라서 a는 양수니까 루트 6이다. 이게 바로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봅시다. 21번. 자, 수열 a에는 0부터 1 사이에서 a1의 값을 갖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짝수일 때고 뭐 홀수일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a7이 2라는 사실을 통해서 a25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a7이 2라는 사실을 줬으니까 일단 a7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다가 n 이퀄 3을 대입하겠죠? 그러면 a7은 어떻게 됩니까? a2 곱하기 a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얼마다? 2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a2 곱하기 a3이 일단 4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 a2하고 a3이 어떤 값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에다가 1을 넣고 나에다가 1를 넣어서 a2를 계산해 봅시다. 가에다 1을 넣으면 a2 곱하기 a1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나에다가 1을 넣으면 a3은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a2하고 a3의 관계를 보면 a12 곱하기는 같고요. 지금 여기다 1 더한 거랑 마이너스 2를 더한 거. 그러니까 a2와 a3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a2에서 3을 빼면 a3이다 라고 우리가 식을 설명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2-3이 a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2의 값이 계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a2-3은 4 이렇게 되니까 a2의 제곱 마이너스 3a2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돼서 a2 마이너스 4 그리고 a2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플러스죠. 그럼 이때 a2는 4이거나 a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은 분명히 하나겠지. a1이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있죠. 여기다가 한번 넣어서 a1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a2가 4이면 여기다 이제 4를 넣는 겁니다. 그럼 4는 4a1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a1은 4분의 3이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죠.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a2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또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1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a1은 2가 됩니다. 자, a1이 문제 서두에서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a2는 4가 되고 a1은 4분의 3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또 덧대서 a2에서 3을 빼면 a3이 되니까 여기서 a3은 1이다 라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a25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 자, 그럼 a25는 어떻게 할까요? a25를 구하려면 n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될까? n에다가 12를 넣으면 되겠죠. 나에다가 n 이퀄 12를 대입하면 a25는 a2 곱하기 a1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12를 계산해야겠죠. 그럼 a12는 어디다가 대입해? 가에다가 n 이퀄 6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2 곱하기 a6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a6은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가에다가 n 이퀄 3을 넣으면 a2 곱하기 a3 더하기 1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우리가 a2, 3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자, 이제 이걸 사용해서 적용해 봅시다. 자, a2는 얼마죠? 4, a3은 1이고 더하기 1이니까 a6은 5가 됩니다. 자, a6이 5면 a2는 4고 4 곱하기 5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a12는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4 곱하기 2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84 마이너스 2, 즉 82, 즉 찾는 답은 82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3번 봅시다. 다항식에서의 정계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해줘 그랬어. 자,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찾으면
8CR 이렇게 할 것이고 3X의 R제곱 1에 8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R 이퀄 1일 때 X의 개수가 나오니까 8C1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개수는 24가 됩니다. 자, 12번 볼게요. F'X를 주고 F0을 4라고 줬고 F2를 구하래. 그럼 F'X를 적분하면 Fx는 뭐가 되지? X의 세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인데 F0이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F1 그럼 얼마야?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4니까 이거 얼마죠? 1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봅시다. 24번입니다. 자, 로그 값 찾는 거예요.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8, 7, 12 이렇게 되니까 얘는 로그 3의 9. 그래서 이 값은 2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그래프가 y는 k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 그러면 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이려면 y는 k가 극대점을 지나거나 극소값을 지나야겠죠. 그때 양수 k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극대값이겠네. 그럼 이제 미분해서 y'은 얼마가 되니?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x값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지점이 x 이퀄 마이너스 1이고 이 지점이 x 이퀄 1이 되니까 2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일 것이다. 자,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더하기 7인데 이 값이 바로 k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양수 k는 15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지. 그러면 이게 함수값이고 우극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라는 값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B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x가 1로 다가갈 때 분모는 지금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분모의 유리화를 하게 되면 루트의 x 플러스 3 플러스 2 그리고 루트의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분모가 뭐가 되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1, 분자는 x-1이었고요. 그 다음 루트에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러면 x에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4가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4와 같아야 되니까 a는 7이다 라고 얻을 수 있다. a가 7이고 문제에서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었으니까 둘을 더했을 때 즉 7 더하기 마이너스 1은 6. 그래서 정답은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봅시다.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 그랬어. 아래로 블록인 어떤 함수랑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인 어떤 직선이 둘러싸일 때 이 부분이니까 교점을 계산해야겠죠. 자, 교점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0에서 빼면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을 뺐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6x가 돼서 는 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6 이퀄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이퀄 0하고 여기가 0이죠. 여기가 6일 때입니다. 자, 0하고 6일 때 직선에서 곡선을 빼는 거니까 그냥 이걸 사용하면 되죠.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6에 dx 하면 넓이가 나오겠네요. 자, 얘는 뭐가 될까? 6분의 1 이렇게 되고 6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36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자, 각 A가 3분의 파이 여기가 60도라고 알려줬네. 그리고 AB 대 AC가 3대 1이래. AB 대 AC 그러니까 요 길이를 K, AC의 길이를 K라고 하래요. 그리고 여기가 3K라고 놓네.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7이라고 줬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겠네. 자, 그러면
BC의 제곱을 계산해 볼 수 있죠.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9K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6K의 제곱의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3K의 제곱이 될 거니까 자, 얘는 7K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선분 BC는 뭐가 될까? 루트 7K가 됩니다. 자, 여기가 루트 7K면 끝난 거야.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30도 분의 자, 사인 30도가 아니고 3분의 파이 분의 루트 7K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7이라고 했으니까 2R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2R이니까 여기서 R이 얼마예요? 7이죠, 7. 그러니까 요 값은 14가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7K는 1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K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21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K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2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봅시다.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를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어? 숫자 33444가 하나씩 적힌 5개의 뭐가 있다고? 문자, 공이 들어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주머니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서 얻은 점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니?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이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세 눈의 점수의 세 눈의 수의 합을 점수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이면 4번 던져서 눈의 수의 합을 점수로 한다.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10점일 확률을 계산해봐라. 그랬어. 그럼 10점일 확률은 해석이 어떻게 될까? 3번 던져서 10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4번 던져서 10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3번 던졌을 때 4번 던졌을 때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3번 던졌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던졌을 때가 A라는 값이 나왔다고 치고 두 번째 던졌을 때가 B라는 값이 나왔다고 치고 세 번째가 C라고 나왔을 때 이게 10이 돼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 A는 1 이상 6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중복조합을 이용할 건데 A 더하기 1이라고 할 거고요. 얘를 B 더하기 1이라고 할 거고 얘를 C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 돼야 될 것이고 이때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됩니다. 그러면 7이 되는 경우를 이제 찾으면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뭐라고 쓰면 돼요? 3H7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3H7인데 A가 1부터 6까지면 여기 있는 A, B, C는 0, 1, 2, 3, 4, 5가 돼야 돼요. 하나씩 빼갔으니까. 그치? 0, 1, 2, 3, 4, 5가 돼야 되는데 A, B, C가 이런 경우 A가 7이고 B가 0이고 C가 0인 경우도 3H7에 있죠. 그리고 또 A가 6이고 B가 1이고 C가 0인 경우 이런 경우도 다 들어가 있지. 그럼 이때 이 경우가 일렬로 나열된 A, B, C가 각각 오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겠고 6, 1, 0, 6, 0, 1 이런 식으로 얘가 일렬로 나열되는 게 6가지가 있으니까 이 가지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셔야 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3H7이라는 것은 9C7이니까 9C2-9 이렇게 되고 이 값은 98에 72 그래서 36-9 그래서 27가지 경우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확률을 구해보자고. 주사위를 몇 번 던졌어? 3번 던졌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이때 확률은 주사위를 3번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그때 경우의 수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전부 약분을 하면 2, 3, 9죠. 그 다음에 2, 3, 2, 1. 그래서 이 값은 8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이면 그랬어. 그럼 3이 나오려면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 여기다가 곱하기 5분의 2를 곱하셔서 20분의 1이 바로 뭐가 되냐면 3이 나와서 3번 던졌을 때의 확률입니다. 합이 7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뭐 해볼까요? 이번에는 4번 던졌을 때지. 그럼 똑같이 써볼게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던졌는데 얘가 10이 된 거야. 얘네는 마찬가지로 1부터 6까지 자연수니까 이때 얘를 A 더하기 1로 놓고 B 더하기 1로 놓고 C 더하기 1로 놓고 D 더하기 1로 놓으면 이때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6이 돼야 됩니다. 자, 이때 A, B, C, D는 음이 아닌 정수인데 이때 얘네들은 0부터 5까지의 수니까 A, B, C, D가 6인 경우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4H6에서 뺄 겁니다. 자, A, B, C, D가 각각 6인 경우 6, 0, 0, 0 이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를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4H6은 9C6이니까 9C3-4 이렇게 될 것이고 9C3은 9, 8, 7이고 3, 2, 1, -4 이렇게 됩니다. 2, 4, 8, 3, 3, 9 이렇게 돼서 84-4니까 80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4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였어? 5개 중에 3개니까 5분의 3 곱하기 6이 4번이죠. 주사위 4번 던지는 거니까. 그리고 8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3, 2, 6, 40이고요. 20이 되면 3이고요. 또 10이 되면 3이고요. 5가 되면 3이 되고 얘랑 약분되니까 이 값은 27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 또는 이거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20분의 1 더하기 27분의 1 이렇게 돼서 통분하면 540이 되겠죠? 540분의 4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몇 번이 뭐가 될까요? 540 더하기 47 이렇게 되겠죠. 540 더하기 47이니까 이 얼마니? 587이 답이 되는 겁니다. 중복접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fx는 일단 x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거고 gx는 1차 함수. 그러니까 gx는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근데 hx가 절대값 fx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을 때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fx 더하기 gx를 하래. 이거 3차 함수고요. 이것도 3차 함수입니다. 자,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랬어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자, 첫 번째 조건 h0은 0이 돼야 됩니다. 자, h0은 0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냐. h0. 그럼 h0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값 f0 마이너스 g0인데 이 값이 지금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f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가 3차식이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x에 0을 넣었을 때 0이 됐다는 것은 얘는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근데 x를 인수로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3차 함수니까 이 fx-gx의 그래프가 x 이퀄 0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니까 이 x 이퀄 0에서 미분 불가능하겠지. 그렇죠? 그럼 x 이퀄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면 안 되지. 문제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 이때 얘가 0이 아니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꺾여서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 이퀄 0에서 접해야 되니까 제곱이 될 것이고 이 지점의 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fx 마이너스 gx의 그래프가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0부터 알파까지 했을 때 이 값은 전부 음수니까 이 지금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겁니다. 절대값이 이렇게 있으면 미분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절대값이 없어지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fx-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fx 플러스 gx는 뭐가 될까요? 그럼 fx 플러스 gx는 이 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 fx 마이너스 gx에다가 2gx를 더한 거야. 그지? 그럼 fx 마이너스 gx라는 건 x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고 2gx라는 것은 gx를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2ax 플러스 2b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어차피 2a가 얼마인지 모르고 2b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선생님이 편의상 m이라고 놓을 겁니다. 얘를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fx 더하기 gx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자, hx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긴 거고 얘가 x가 1보다 작을 때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라 했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으니까 x에 1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고 미분에서 x 이퀄 1을 넣었을 때 또 값이 같아야 되고 h2가 5라는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값이 5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h2가 5라는 사실을 해봅시다. x가 2일 때니까 이 경우죠. 그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4에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2m 더하기 n 이 값이 5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둘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만 밑에다 써볼게요. 자, 이렇게 옮겨놓고 자,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둘의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 1 넣어볼게요. 위에 식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값은 여기다 1 넣으면 1 마이너스 알파고 플러스 m 더하기 n 이렇게 해서 둘의 값이 같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을 미분한 결과와 이것을 미분한 결과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돼요. 자, 그냥 그대로 미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2x의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2x의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m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도함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를 한다? 똑같이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2에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m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미지수가 알파 m n이고 식은 지금 3개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제 m 값과 알파 값 어쩌고 저쩌고 나오게 됩니다. 자,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4알파가 되고요.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m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 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나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 넘어오면 2알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고 자, 2알파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고 넘어가면 2다.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써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더하기 m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넘기면 4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알파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m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게 넘어가면 4,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4알파 마이너스 m은 6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걸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3개 연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연립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죠.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요렇게 둘을 계산해 봅시다. 요렇게 둘을 계산하면 일단 요 두 개를 더하면 그냥 어떻게 될까? n이 소거되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m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밑에 식 4알파 마이너스 m은 6 이렇게 되니까 또 이 둘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알파는 5 이렇게 될 거고 알파는 얼마였다?
2분의 5였다. 자, 알파가 2분의 5니까 여기다 2분의 5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5가 넘어가서 m의 값은 4가 될 겁니다. 자, m의 값이 4니까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요 식에다가 얘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2분의 5 넣고 4 넣으면 1 넘어가면 n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다 찾은 거지. 정리만 안 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냥 바로 합시다. 자, h4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h4는 여기다가 지금 요 식에다가 4를 넣는 거예요. 자, 여기죠, 여기. 여기다가 4를 넣는 겁니다.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h4는 어떻게 될까? 4에 4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m 플러스 n 이렇게 된 거고, 자, 알파가 2분의 5니까 4에 4 마이너스 2분의 5고 플러스 4 곱하기 m은 4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2분의 3이니까 이 값이 6 더하기 4, 4, 16 이렇게 되죠. 맞나요? 2분의 8 이렇게 되니까 얼마지?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4니까 6 더하기 16 마이너스 1은 얼마냐?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 x제곱이니까 여기가 제곱이죠. 4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식을 잘못 옮겼었네. 자, 그러면 얘가 16 곱하기 요게 16이죠. 16 곱하기 얼마입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은 24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3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0번까지의 문제를 다 풀었네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